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관심이 떨어지는 초등학생 5가지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참 좋은데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안 해요. 어릴 때는 똘똘했는데 이상하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안 해요. 답답하시죠?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돈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공부를 잘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사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면 보일수록 공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해 나갈 아이라면 그 반대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 무엇인가? 맨 처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듣는 걸 잘 못한다. 점차 공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뭐 애들이 원래 잘 못 듣고 뭐 까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6학년도 아니고 1학년 교실만 들어가도 일주일이면 파악이 끝납니다. 일주일도 길고요. 1학년이지만 40분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듣는 아이가 있고요. 5분도 못 듣는 아이가 있어요. 보통 교대에서 교생 실습 나갈 때 평균적으로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의 청취력을 15분 정도로 보고 수업 지도안에 변화를 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평균이 있다면 그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겠죠. 1학년인데 30분 이상 앉아서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학습면에서 잘 해나갈 겁니다. 5분도 듣기가 어렵다면 공부 갈수록 태산일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듣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자, 듣는 게 잘 안 되는 아이들 지금 학원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일단 15분이라도 옆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듣기가 됩니다. 그리고 듣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또 대답은 잘해요. 이거 하고 놀아. 네. 갔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거 왜 안 했어? 깜빡했네. 대답만 해놓고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까먹었다고 자주 말하는 아이, 학년 올라갈수록 공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수업 중에도요, 열심히 듣는 것처럼 고개 끄덕이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막상 방금 얘기한 거 물어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그냥 몸만 네네 하고 반응할 뿐 머리는 이미 딴 곳에 가 있죠. 네 하고 대답하면 바로 행동이 옮기는지 보고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다시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이를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들리고 안 들리고의 차이기 때문에 들릴 때까지 말해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지켜봐 줘야 됩니다. 자, 학년 올라갈수록 공부에 관심이 없어지는 아이의 특징, 잘 못 듣는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마무리를 대충 끝내는 아이.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대충이라도 그나마 끝내면 다행이고요. 꼭 망했어요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 포기를 해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주요 교과라고 불리는 시간이 아닌 뭐 미술 시간, 음악 시간,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그림 망했어요. 그냥 낼게요. 선생님 저 리코도 망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발리하고 우리 편 망했어요. 에이 몰라요. 자,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격려해줘도 마치 이미 안 하기로 마음먹은 아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망했는데 계속 할 필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표현은요, 지금 마무리하지 않을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 자, 이건 공부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힘들어요. 엄마 이거 힘들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공감도 해주고요. 달래기도 하고요. 또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뭐라도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망했어요 하면서 난 망했어 이렇게 하면서 멈추는 아이 저는 그냥 혼냅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멈추지 말고 일단 끝까지 해. 멈추면 진짜 혼난다. 선생님 이거 좀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 망했다고 말하면서 안 하겠다고 우기는 아이 이거 약한 아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 이유를 망했다라는 표현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런 꼼수가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은 응원해주고 끌고 가주고요. 망했다고 말하면서 그냥 책임지지도 않고 멈추려는 아이들 그냥 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 관심 떨어지는 학생 세 번째 특징 무엇인가?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국어, 수학, 사회 교과서에 낙서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학년 되거나 중고등학교에 가서 중하위권으로 낮아질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요. 예술적 감각이 좀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착한 아이입니다. 네, 착한 아이라고요? 네. 수업은 재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떠들 수는 없고요. 수업 시간 교과서에 그림 그리고 낙서하면서 착하게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5, 6학년이 되면 교과서에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아이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과 별표가 되어 있고요. 꾸준히 교과서에 낙서해 온 아이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지에 이르죠. 그 경지마저 넘어선 아이들 중에 이제 교과서를 거울로 만들어 버리는 신의 단계에 이르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그림이 움직인다고요? 네, 그건 뭔지 알죠? 그 책 한쪽 구석에 그림을 한 30개쯤 그려놓고 빠르게 넘기면 막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교과서를 거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건 뭔가, 교과서 한쪽 면을 깜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연필로 계속 덧칠하고 덧칠하고 또 덧칠해서 까맣게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얼굴이 비치거든요. 한 일주일은 연필로 칠해야 됩니다. 정말 그 정도 노력에 절반? 아니 3분의 1만 공부해도 엄청날 텐데, 일단 그 정도면 인내심, 성실성 높게 평가해 줄만 합니다. 우리 아이 교과서를 봤는데 교과서 일부가 까맣게 칠해져 있다. 거기에 엄마 얼굴이 거울처럼 비친다. 야, 이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대성할 아이니까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주시는 방법도 뭐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관심 계속 떨어지는 학생 네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책가방이 타임캡슐입니다. 타임캡슐 뭔지 아시죠? 아주 고대의 유물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타임캡슐. 끊임없이 뭔가 나옵니다. 한 달 전쯤에 먹은 뭐 과자라든지 지난 학기 급식 메뉴표, 뭐 요즘에 구하기도 어려운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뚜껑이 열린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딱풀, 뭐 빈 공책, 뭐 조그만 종이 쪼가리들. 자, 교실 아이들 책상 사이를 걷다 보면 아이들 가방 속이 보이거든요. 고학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가방, 보통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 있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가방 정리가 잘 된 아이들 보면 노트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 노트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건 그것 하나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죠. 수업 시간 집중했구나, 교과서를 읽고 이해했구나, 중요한 것을 요약 가능하구나. 가끔 책가방 속이 어수선한 아이들 중에도 뭐 똘똘한 아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정리정돈 습관이 잘 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가방 정리를 좀 시키면 학습력이 올라갈까요? 자, 가방 정리를 잘한다고 학습 능력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거랑은 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방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시작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건 또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교과서를 꺼내야 되는데, 문제집을 꺼내야 되는데 못 찾아서 시간 걸리고요. 또 공부를 엉망인 그 가방 속처럼 두서없이 하려고 해요. 그냥 두서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창의력이 참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두서 없는 겁니다. 가방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성향상 도저히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습관이 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동화책 빌려왔어? 이 이야기만 1년 내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가방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동화책만큼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가방 정리는 좀 안 되어 있어도 학습력에, 문해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학년 올라갈수록 학습과 멀어지는 아이, 마지막 5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이 참 좋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타인 공감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경쟁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꼭 공부로 1등할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 되는 거거든요. 덕분에 사회성도 참 좋고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앉아서 뭐 학원 문제집 같은 거, 학원 숙제 같은 거 절대로 푸는 일 없습니다. 그냥 뭐 가지고 숙제 한번 안 해가면 되지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 포기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의미가 없으면 잘 안 해요. 그런데 공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참 어렵죠. 기껏 뭐 엄마 아빠가 애써 설명해 주는 게, 자,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별로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 애가 성격도 좋고 인성이 좋아. 그런데 공부만 잘 안 해. 그러면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의미가 부여된 일이라면 뭐든 열심히 합니다. 제자 중에 어떤 기계를 정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기계 기술을 배우는 견습생일 때 찾아와서, 저는요, 뭐 다른 애들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뭐 제대하고 이렇게 그냥 기술 배우고 있어요.
라고 약간 쑥스러운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공부 잘한다고 했던 애들 중에 너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애들 별로 없어. 이왕 기술 배우는 김에 제대로 배워. 너가 고치는 그 기계가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이 없게 확실하게 배워. 그러면 사람 살리는 거다. 그 말 듣고 정말 엄청 좋아했습니다. 자기 일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오늘 학습과 멀어지는 아이들 특징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날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잘 챙겨 드시고 잘 쉬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그 강의 관련해서 뭐랄까 좀 궁금하신 것들 댓글 남겨 놓으실 수 있고요. 또 메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어떤 강의 기회가 있을 때 또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